오케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도 예스. 오케이. 오늘은 눈 부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 얼굴도 잘 붓는 분들이 있고 또 몸 전신이 붓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체 어느 한 부분 뭐 배가 붓는 경우 복수가 찬다 또는 뭐 눈꺼풀이 붓는다 붓는 부위에 따라서 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눈꺼풀 부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고 또 열심히 힘을 내시라는 격려 차원에서 제가 화이팅 하는 겁니다. 눈꺼풀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었을 겁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라면, 면 종류, 밀가루 종류 먹고 나면 아침에 눈이 탱탱 붓는다. 이렇게 눈꺼풀 붓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분은 두 가지로 합니다. 눈꺼풀 부종은 눈이 이렇게 이 바깥이 이렇게 각막 있고 결막이 있고 위에 이제 상안검, 하안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눈꺼풀은 위에 경락이 해당되는 부위가 이 위에는 이제 그 비장경락, 또 밑에는 위장경락, 또 방광 밑에 요 안쪽까지는 이제 방광. 우리가 이제 신장과 방광과 연관돼서 경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 바깥쪽에는 담경락, 경락이 흐르고 있는데 경락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기라는 말, 기가 소통되는 통로,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경혈이라고 그러면 경혈과 경혈들이 유사한 기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경락. 우리가 방광에서 시작된 경락의 기운이 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난다든가 위장에서 시작된 경락들이 쭉 해서 올라와서 여기서 끝난다든가 위장에서 여기와 위장이 에너지상으로 통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된 이 경락이 쭉 이렇게 해서 방광까지 간다든가. 그래서 방광에 이상이 있으면 눈꺼풀, 우리가 소변장애나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눈꺼풀이 붓는 원인. 또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의해서 붓는 경우는 밑에까지 위장 경락이 여기 승읍이라는 혈자리까지 옵니다. 정명이라는 혈자리는 쭉 해서 방광까지 가게 됩니다. 이 눈 주변에는 17개의 혈자리가 있는데 17개의 혈자리들은 아시혈, 하나하나의 혈과 에너지와 상관이 없는 아시혈 개념의 혈자리도 있고 내부 장기와 연관되는 기라는 경락을 통해서 눈까지 연결된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더 세분하면 더 여러 가지인데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염증으로 인한 눈 부종, 두 번째는 비염증성 눈 부종. 눈꺼풀 붓는 원인이 염증으로 인한 경우로 인해 붓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붓는 경우.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갑상선 암병증으로 인한 갑상선으로 인한 독소들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눈을 공격해서 눈꺼풀이 눈 안근이 비대해지고 눈꺼풀이 부어오르면서 눈을 밀어내는 현상, 그걸로 인해서 사시나 복시 이렇게 보면은 겹쳐 보인다든가 이렇게 보면 두 개로 겹쳐 보인다든가 눈동자 움직임에 장애가 있거나 눈을 움직이게 보면 하나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좌우 겹쳐 보임, 위아래 겹쳐 보임. 겹쳐 보인다는 얘기는 근육이 제대로 운동을 잘 안 하면서 눈 운동이 장애가 왔을 때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부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근이 부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눈꺼풀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면 눈꺼풀이 탱탱 붓습니다. 눈꺼풀도 밀려나지만 눈꺼풀도 탱탱 붓고 또 이제 눈꺼풀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구 건조도 심한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성 부종이라고 해서 온몸이 탱탱 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염증성 부종이 이제 안구 돌출, 이제 갑상선 암병증으로 안구 돌출뿐만 아니라 눈 자체의 염증, 우리가 안검염이라든가 눈 다래끼라든가 눈 자체의 염증이 있어도 눈꺼풀이 탱탱 붓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증성 소견은 붓고 쑤시고 아프고 가려운 4대 증상이 염증성 소견입니다. 어느 부위가 부어오른다, 열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르겠죠. 염증이라는 건 불화자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두 개 있는 게 염증이기 때문에 열이 있으면 부풀어오르고 가렵고 쑤시고 아픈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어오르는데 아프고 가렵고 붓는다 그러면 염증성 소견이고, 그렇지 않고 이 가렵고 아프고 쑤시고 이런 통증이 없이 부어오른다 그러면 앙금 비대로 인해서 여기가 눌리는 현상, 눌리면 순환이 안 되니까 눈꺼풀이 탱탱 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안구 돌출도 염증기 또 비염증기로 나눠서 봅니다. 염증기에는 막 눈이 쑤시고 아프고 붓고 눈이 밀려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위로 열도 오르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대사가 빨라지는 증상, 염증기가 있고, 염증기가 가라앉으면서 이제 비활동기, 비염증기로 돌아서면 염증성 소견은 많이 없는데 이제 눈이 나온 상태가 유지가 되고 눈꺼풀이 부어오르고 이제 안구 건조가 심하고 이물감이 있고 이 눈꺼풀 붓는 거, 또 이제 사시나 복시 이런 증상도 겹쳐 보이는 증상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염증성으로 인한 경우는 이제 안구 돌출, 그 다음에 눈 자체에 이제 안검염, 그다음에 결막염, 또 이 눈 자체에 이제 염증으로 인한 경우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염제나 스테로이드를 쓰면 많이 진정이 되는데, 문제는 스테로이드를 처음 짧은 기간 쓰는 건 괜찮지만 그걸 좀 강하게 오래 쓰게 되면, 왜냐하면 이거 약을 좀 강하게 쓰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을 쓰게 되면 중수성 만막염, 녹내장, 백내장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좋은 약이지만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고, 그걸로 안 들으면 방사선 치료를 해서 염증을 치료하는데, 그 자체도 다 좋은 면이 있으면 해로운 면이 같이 겸하는 치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비염증성으로 인한 경우로는 두 번째 비염증성으로 인한 경우, 그 염증이 없으면서 이제 전신이 부어오른다든가 눈꺼풀이 붓는다든가 그런 원인이 있는데, 그 내부 장기와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유장경락이 흐르고 여기 위에 눈꺼풀은 비장경락이 해당되고, 이 안쪽은 방광경락. 그래서 일단은 소화계통, 유장과 비장이 눈꺼풀 붓는 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방광이나 신장, 내가 소변 배출이 잘 안 될 때, 그 다음에 땀이 잘 안 날 때, 땀이 안 나게 되면 이 땀구멍이 초밀해지면서 이제 부어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우리 호흡기하고 연관돼서 이게 눈꺼풀이 붓는 경우, 비폐 신 세부 장기가 세 장기가 눈꺼풀 붓는 거와 또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간이 안 좋을 때는 간 부위가 탱탱 붓는다 그러죠. 아랫배 복수가 찬다든가. 그래서 해당 부위에 이제 순환이 안 되면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장이 안 좋아도 이제 눈꺼풀이 붓는 경우, 아까 신장과 방광, 그다음에 소화계통으로 유장과 비장, 이 경락상 유장, 비장, 그다음에 방광, 그다음에 폐, 우리 호흡기계통과 연관이 돼서 비폐신 장기가 연관이 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아까 두 가지 염증성, 비염증성, 그다음에 이제 특이성,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은데 이제 특발성, 뭐 알러지성이라든가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붓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딱 떨어지는 눈꺼풀 부종이 있는가 하면, 원인이 떨어지지 않는 이제 특발성, 이제 눈꺼풀 부종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한 진찰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를 할 때는 왜, 어떻게, 그래서 무엇을 치료해야 되나, 또 그 사람의 증상뿐만 아니라 체질적인 소견은 어떤 건가, 어떤 체질인가. 체질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있듯이 타고난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격의 장단점이 있듯이 체질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증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체질적 치료로 또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체질 개선. 체질 개선은 증상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보이는 현상이라면, 우리가 의식으로 비유하면 이제 의식이라면 잠재 의식에 해당되는 것, 그 사람의 본성, 타고난 근본, 그것은 체질적인 소견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고 체질을 보고 두 가지를 합쳐서 원인과 그
어떻게 치료할 건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눈꺼풀 부종의 눈꺼풀 붓는 것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눈꺼풀 부종은 염증성, 비염증성, 이제 특발성, 그 다음에 그걸이라는 경우는 체질 치료, 태양인인지 소태음인지 소음인인지 소양인인지, 음이 치우친 체질인지 양이 치우친 체질인지, 그 다음에 어떤 원인으로 처음에 부종이 시작됐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진단해서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